먼저 이 책의 첫 번째 장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라는 제목에서부터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누구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좌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문장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죠. 실제로 많은 이들이 회사에서 자신이 열심히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나이가 들어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곤 하죠. 이 책은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철학적 관점을 제시하며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며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자신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 고독의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발견의 시간이라고 강조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더 솔직해지고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표제, 즉 자아, 소유물, 그리고 명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자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고유한 개성으로 우리의 행복은 이 자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가 인용되며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용소라는 극도로 비참한 상황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작은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유머를 잃지 않으며 결국 생존에 성공합니다. 반면에 종전 날짜만을 기다리며 현실에 절망한 사람들은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대조적인 사례는 우리가 처한 외부의 상황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볼 때 외부 환경이 주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결국 우리의 개성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아랍 속담에 당신의 신발이 작다면 넓은 세계가 무슨 소용인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좁고 빈약하다면 아무리 넓고 풍요로운 외부 세계가 있다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시각에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쇼펜하우어는 소유물에 대해 논의하며 인간에게 재산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그 이상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과도한 재산은 오히려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정신적인 평화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적 가치관과의 충돌이 느껴지는데요. 우리는 흔히 더 많은 재산을 쌓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러한 믿음에 도전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정신적인 풍요임을 상기시킵니다. 실제로 앵거스 디턴의 연구에서도 연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추가적인 소득 증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론과 일치하는 이 연구 결과는 우리가 경제적 풍요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 쇼펜하우어는 명예에 대해 이야기하며 명예와 명성은 타인의 시선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명예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기 안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결국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죠. 이어서 책의 두 번째 주요 주제인 꿈꾸는 현실의 꿈에서만 가능하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을 중심으로 꿈과 현실의 경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구운몽의 주인공 성진은 현실과 꿈 사이를 오가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성진이 경험한 꿈속의 모든 사건이 끝난 뒤 그는 자신이 여태껏 경험한 모든 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꿈으로 그리고 무엇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거대한 꿈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꿈을 현실과 같은 책에 들어있는 페이지라고 비유합니다. 우리가 잠시 책을 읽다가 다른 페이지를 건너뛰듯 꿈도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꿈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과 앞으로 경험할 것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인과관계를 만들어내지만 결국 같은 책 안에 존재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는 현실과 꿈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으며
오히려 그 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셰익스피어도 이와 비슷한 주제로 글을 쓴 바 있는데요. 그의 템페스트에서 우리는 꿈과 현실에 대한 복잡한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잠에 쌓여있는 꿈이라면 그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과 꿈을 넘나들며 삶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이 책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피드백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